황반 변성과 기에너지 충전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술하고 고질적 눈질환을 30년째 하고 있는 치료를 30년째 하고 있는 눈사랑원장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반 변성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황반 변성 우리가 백내장 눈질환의 백내장 가장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녹내장 알고 노안과 백내장 황반 변성은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노화가 돼가면서 오는 퇴행성 질환. 이 황반 변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건성, 습성. 건성은 90%가 발생하고 습성은 10%가 발생합니다. 건성은 황반 부위가 이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억 개가 있고 또 황반 바깥으로 이 망막 주변부에 막대 모양의 세포가 1조 개가 있습니다. 원뿔 모양의 세포 600억 개와 막대 모양의 세포 1조 개를 합쳐서 광수용체라고 합니다. 우리 빛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체, 그 모양, 그 역할을 하는 곳, 세포,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세포, 그것이 망막 중심부에 600억 개, 망막 주변부에 1조 개가 있습니다.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촉매제로 분비를 합니다. 단백질을 막 분비해서 단백 촉매제가 역할을 해서 광수용체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바꾼 그 전기 에너지를 시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발을 이루어서 시신경총을 이루어서 대뇌 후두부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물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 에너지라고 그러는 것은 파동입니다. 전기 에너지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수많은 전기 에너지가 떠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들을 수 있고 핸드폰도 지금 볼 수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음파라는 걸 통해서 감정이나 정보도 전달할 수 있고 우주에는 기라는 에너지가 떠다닙니다. 사람 몸에도 기라는 에너지가 떠다닙니다. 기가 없으면 기허라고 그러고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힌다 그럽니다. 기가 막혀 죽겠어. 기가 막히면 피가 안 도니까 죽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황반에 이 드루젠이라는 노폐물들이 쌓이는 그 찌꺼기를 드루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분비가 되면서 촉매 역할,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하는데 40대 이후서부터 노화가 진행서부터 이 단백질 찌꺼기가 원래는 이제 동맥에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맥에서 노폐물과 찌꺼기를 배출할 때 단백질도 같이 배출해야 됩니다. 정맥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정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고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경자극으로 가는 혈류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액순환을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지도상 위축돼 갑니다. 지도 모양으로 위축돼 가면서 시신경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황반 부위로 가는 시신경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지워져 보이고 또 세포가 죽으면 죽은 부위가 어둡게 보이는 증상이 생겨야 됩니다. 90%는 이렇게 맥혀서 찌꺼기가 쌓여서 시신경 위축이 오고 그래서 심하면 시력저하, 시력장애, 변시증, 변형되고 구부러지는 증상으로 이 증상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성 황반 변성은 이렇게 찌꺼기가 쌓이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영양 공급,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상 조직이 자라납니다. 그걸 신생 혈관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아닌 이상 조직이 자라나면서 혈액 공급을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려서 출혈이 됩니다. 그것을 습성 황반 변성이라는 말 그대로 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황반도 붓게 됩니다. 황반 부종과 황반 출혈, 동반한 급격한 시력장애, 또 황반부에 물에 잠겼으니까 황반세포 손상도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하게 이렇게 왜 노화가 진행될까요? 노화는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질 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100% 먹었으면 100%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가 1대1이면 쌓일 게 없는데 들어온 것이 이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통해 들어오고 세포 쪽에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나갔으면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왔는데 정맥을 통해서 한두 개 남겨놓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찌꺼기가 남았어. 계속 찌꺼기가 쌓여. 찌꺼기가 쌓인 것들이 세포에 혈액 공급을 더 안 되게 해서 허혈성 시신경 위축, 찌꺼기가 쌓여서 혈액이 찔끔찔끔 흐르게 되면 허혈성이라고 그러고 확 막혀서 시신경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결혈성, 엉겼다는 얘기입니다. 엉길 결, 딱딱이 굳어질 결, 결혈성 시신경 위축, 시신경 손상이 오게 됩니다.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연세가 들면서 많이 얘기하는 거에 기가 없다는 표현. 연세가 보니까 기가 없어. 여기저기 아파 죽겠는데 피 좀 뽑으니까 너무 피곤해. 침 맞는 것도 피곤해. 침 맞는 것은 조기치신이라고 해서 기를 밸런스를 잡아주는 건데 연세 든 분들이 침 맞는다, 기운이 없는데 침 맞으러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연세가 든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그럼 에너지를 보충해야 됩니다. 에너지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햇볕입니다. 햇볕 떴을 때 양기 받는다는 생각으로 햇볕 아래에서 걸어서 산책도 하고 햇볕을 걸으면서 활짝 피어나는 생명의 기운, 꽃 보고 나비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듬어주고 그러면 기를 받는 겁니다. 자라나는 기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좋습니다. 걔네들은 쭉쭉쭉 자라나는 기운, 연세 든 분들은 쑥쑥쑥 기가 빠져나가는 기운. 어린아이들은 먹고 자고 나면 큽니다. 자고 나면 크고 먹고 자면 크고 연세 든 분들은 자고 나면 작아지고 옛날에 키가 176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한 174, 3, 2, 1 줄어든 너 뻥친 거 아니야. 뼈와 뼈 사이에 이게 좁아집니다. 뼈가 자꾸 이렇게 이 간격이 이 물기가 말라가면서 이거 달라붙습니다. 협착이라고 그러고 그게 더 이제 심하면 디스크도 될 수 있고 또 자세도 기운이 없으니까 꾸부정해지니까 키도 적어집니다. 쭉 필려면 왜 이렇게 꾸부정하지 마. 만약에 학생이나 누가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를 취하면 그 아이의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뼈를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꾸부정하게 됩니다. 또 꾸부정하게 되면 그게 더 지속됩니다. 할머니들 막 꾸부정해갖고 다니는 분들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폐가 눌립니다. 폐가 눌리면서 횡격막 근육이 호흡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주의 기운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기가 제대로 에너지가 생명의 기가 들어가지 못하면 피도 영양가 없는 피가 됩니다. 생명이 없는 피. 아무리 먹어도 우주의 대기. 사람은 땅의 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땅의 생명의 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기가 생명의 기를 합쳐서 음양이 만나서 사람이라는 생명을 살아있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땅의 기를 섭취해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입에서 대장, 직장, 항문까지 수많은 소화기관이 있듯이 코로 마시는 대기의 기운은 코로 우주의 기운을 잘 흡수를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 사람은 에너지 충전을 어느 때 할까요? 잠잘 때 합니다. 우리는 낮에만 사는 게 아니고 젊은 애들한테 그럽니다. 잠시간 줄여서 한 번은이라도 공부를 해야지, 출세해야지. 잘하려면 일찍 잠 안 돼. 막 깨우고 그럼. 젊을 때는 이 활동 호르몬이 많습니다. 콜치롤, 아드레날린 막 분비되면서 막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디라도 막 나가고 싶고 막 여행 가고 싶고 막 그게 늦게까지 막 저녁 늦게 분비되면서 이 활동력이 많습니다. 그만큼 잠도 많습니다. 저녁만 되면 또 이게 막 쏟아집니다. 멜라토닌이 막 쏟아지면서 막
조금만 저녁만 먹었는데도 막 졸리고 나이가 들면 둘 다 부족해집니다. 콜티졸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적게 되니까 화를 막 내던 그 성격 그렇게 쌓아놨던 무서운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먹으니까 화도 안 냅니다. 호르몬 작동입니다. 콜티졸 아드레날린 분비되면 막 스트레스 잘 받고 막 화 잘 내고 막 다혈질이었던 분도 호르몬이 적어지게 되면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잠 많았던 그 학생도 여기서 메라토닌이 이 송가선에서 메라토닌이 적게 분비되면 잠이 안 옵니다. 2시간 있다 깨고 2시간 있다 깨고. 그런데 문제는 잠자는 동안에 청소하고 해독하고 휴식하고 충전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에너지 충전. 잠을 못 자면 에너지가 충전 안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분들 항상 충전이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잖아요. 배터리 핸드폰 쓰다가 배터리 충전 안 되면 배터리 때문에 핸드폰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뭐 망가져서 바꾼다기보다 충전이 안 충전. 기껏 해놔도 충전이 80%뭐 쓰다 보면 밤도 안 되는데 저녁 때 벌써 핸드폰이 다 나가버려, 배터리가 나가버려 가지고 새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가 들면 비슷합니다. 배터리가 빨리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연세에 들수록 에너지를 흡수하는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셀프 에너지 충전법이 자기 손바닥 가지고 이렇게 손을 비벼서, 예전부터 손 36번 비비세요.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생겼는가, 한 10cm 거리로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양손바닥끼리 느끼는가 봅니다. 기감이 센 사람들은 이걸 느낀다고 그럽니다. 이 손에서 이 손으로 에너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에너지 약하면 좀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서 늘려보기도 하고 저기 보기도 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 덩어리고 그 가운데 손바닥은 에너지가 더 많이 몰려있는 부위입니다. 화열이 2개나 있습니다. 혈자리에서 심장의 화열, 심포경의 화열, 불화자에 해당되는 열이 2개나 있어. 손바닥은 일반적으로 뜨겁습니다. 긴장하면 손바닥에 땀 납니다. 뜨겁습니다. 손바닥이 차다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심장에서 펌프질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손이 뜨거운 분들은 안 비벼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충전됐나 측정하고 한 10에서 15cm 사이 두고 양손으로 에너지가 모아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에너지 충전을 수시로 10초, 20초, 1분, 2분 충전. 눈을 감으니까 호르몬도 메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저녁 때 못 잤던 잠을 쪽잠이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쪽잠을 하게 되면서 메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메라토닌이라는 역할이 청소, 해독, 수면, 휴식, 충전 효과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화시키면 좋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서 눈이 침침하고 초점이 안 맞고 피곤하고, 또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처럼 찌꺼기가 쌓여서 오는 퇴행성 질환에 자꾸 에너지 충전을 해줘야지 건강한 피가 세포 하나하나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